집 한 채인데 종부세 고지서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분들 생각보다 꽤 많으십니다. 혹시 나도 그런 경우는 아닐까 걱정되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2026년에 달라진 종합부동산세, 특히 어르신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올해 새로 바뀐 내용은 무엇인지까지 차근차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집을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일수록 더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그 손해를 줄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생활 속 세금 정보, 어려운 말 빼고 쉽게 전해드리고 있으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죠. 이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지신다는 분들 많습니다. 그거 부자들이 내는 세금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2026년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평균 18%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올해부터는 해당될 수 있고 이미 내고 계셨던 분들은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집을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은 법에서 정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세금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줄어드는지, 얼마나 줄어드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이순떡 할머니, 올해 74살이십니다. 할머니는 30살 무렵부터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남편과 둘이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으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셨는데 그 집에서 자녀 셋을 다 키우셨습니다. 이제 남편도 세상을 떠나시고 할머니 혼자 그 집에서 조용히 사시고 있습니다. 연금이 조금 나오고 자녀들이 가끔 용돈을 보내주는 정도로 생활하십니다. 그런데 올봄에 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공시가격 열람 안내문이었어요. 할머니 집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제법 올라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집값이 오른 게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집을 팔 것도 아닌데 세금만 더 나오는 거 아닌가 싶으셨거든요. 할머니는 그때까지만 해도 종부세가 자신에게 해당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계셨습니다. 종부세는 강남 큰 아파트 가진 분들 얘기 아닌가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막내딸이 인터넷을 찾아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엄마 공시가격이 이 정도면 종부세 대상일 수도 있어. 그런데 엄마 나이에 이 집 오래 사셨으면 공제 많이 받을 수 있대. 할머니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공제, 세액공제,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할머니처럼 나이가 많으신 분이 집을 오래 갖고 계신 경우에는 종부세에서 특별히 깎아주는 제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할머니 경우에는 이 공제를 받고 나서 세금이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잠시 후에 계산 예시로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이 내용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집을 오래 보유하셨을수록 종부세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유리함을 실제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부세가 어떤 세금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집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하신 분들에게 나라에서 따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집에 붙는 재산세와는 별도로 내는 세금이에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날 집을 갖고 계신 분에게 부과됩니다.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집이 얼마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할까요? 집이 딱 한 채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이 기준입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종부세가 붙습니다. 12억 원 이하면 종부세는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공시가격이 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공시가격은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집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거래 가격보다 보통 낮고 매년 발표됩니다. 자, 공시가격 12억 원이 기준이라고 하면 서울 웬만한 아파트는 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럼 이 12억 원을 넘는 부분에 어떻게 세금이 붙는지 흐름만 설명드릴게요.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뺍니다. 남은 금액의 60%를 곱합니다. 이게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내야 할 세금이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세금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금에서 다시 한번 깎아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집을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이 받는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 부분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집이 한 채인 분들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세금에서 다시 깎아주는 게 세액공제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세액공제, 특히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고령자 세액공제입니다. 고령자 세액공제는 이름 그대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세금을 더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나이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만 6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이신 분은 세금의 20%를 깎아줍니다. 만 6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이신 분은 세금의 30%를 깎아줍니다. 만 70세 이상이신 분은 세금의 40%를 깎아줍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100만 원 나왔는데 70세 이상이면 40만 원을 깎아줘서 60만 원만 내면 됩니다. 65세 이상이면 30만 원을 깎아줘서 70만 원, 60세 이상이면 20만 원을 깎아줘서 80만 원이 됩니다. 쉬운 말로 하면 나이에 따라 20%, 30%, 40%를 돌려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장기보유 세액공제입니다. 이건 집을 오래 갖고 계신 분들에게 추가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갖고 계신 분은 세금의 20%를 깎아줍니다.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세금의 40%를 깎아줍니다. 15년 이상 갖고 계신 분은 세금의 50%를 깎아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래 살수록 더 많이 깎아줍니다. 15년 이상 사셨다면 세금의 절반을 깎아준다는 뜻입니다. 상당한 혜택이죠.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십니다. 합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최대 80%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의 15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고령자 공제 40%에 장기보유 공제 50%를 더하면 90%인데 한도가 80%이기 때문에 80%까지 받습니다. 65세 이상의 10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30% 더하기 40% 합해서 70%를 받습니다. 이건 한도 이하라서 70%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62세에 7년 보유하셨다면 20% 더하기 20% 합해서 40%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나이가 많고 오래 사셨을수록 최대 8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소개해드린 이순떡 할머니 경우를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올해 74살 그 집에서 사신 지 30년이 넘으셨습니다. 공시가격은 16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시가격 16억 원에서 기본 공제 12억 원을 뺍니다. 4억 원이 남습니다. 두 번째로 4억 원의 60%를 곱합니다. 2억 4천만 원이 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은 구간에 따라 다른데 이 정도 구간에서는 0.5%가 적용됩니다. 계산하면 약 120만 원이 나옵니다. 네 번째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74세이시니 고령자 공제 40%, 30년 이상 보유하셨으니 장기 보유 공제 50% 합치면 90%인데 한도가 80%이니까 80%를 공제합니다. 120만 원의 80%는 96만 원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셔야 할 세금은 120만 원에서 96만 원을 뺀 2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공시가격이 16억 원인 집인데 세금이 24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의 힘입니다. 물론 이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세금 계산에는 재산세 공제 등 여러 항목이 더 있고 개인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정작 놓치기 쉬운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납부유예 제도와 2026년부터 새로 바뀐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납부유예라는 제도를 아시나요?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당장 종부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내는 제도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집값은 올랐는데 수중에 현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집은 있는데 매달 들어오는 돈은 많지 않은 분들, 연금으로만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당장 세금을 내라고 하면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집을 팔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겁니다. 그럼 이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첫째, 집이 딱 한 채인 1세대 1주택자여야 합니다. 둘째, 만 60세 이상이거나 그 집을 5년 이상 갖고 계셔야 합니다. 나이 조건과 보유기간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셋째, 작년에 받으신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6천만 원 이하입니다.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 조건에 해당하실 겁니다. 넷째, 내야 할 종부세가 10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세금이 100만 원 이하로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4가지를 모두 충족하시면 납부 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를 하면 이자가 조금 붙기는 합니다. 하지만 당장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께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 세액공제, 그리고 납부유예 제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나이에 따라 20%, 30%, 40% 공제, 보유기간에 따라 20%, 40%, 50% 공제. 이 2가지 합산해서 최대 8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100만 원 넘게 나오는데 당장 내기 부담스러우신 분은 조건을 갖추셨다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2026년부터 바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집을 부부 이름으로 함께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걸 공동명의라고 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기본 공제가 2분 합해서 18억 원입니다. 단독명의의 12억 원보다 기본 공제가 더 큽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공동명의의 경우 각자 따로 납세 의무자가 되는 방식이 원칙이었습니다. 이 경우 각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고령자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70세이고 아내가 55세라면 남편 지분에는 고령자 공제 40%를 받을 수 있지만 아내 지분에는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 이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부부가 합의해서 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부 중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을 납세 의무자로 정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의 고령자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부부 중 한 분이 훨씬 나이가 많으신 경우에 고령자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조건 이 방식이 유리한 건 아닙니다. 납세 의무자를 한 명으로 선택하면 기본 공제가 18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집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부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유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십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느 쪽이 나에게 유리한지 직접 비교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해하신 분도 이 부분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비교해볼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뭘까요?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사항은 내 집의 공시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서비스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녀분들께 부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확인사항은 명의입니다. 집이 내 이름 단독인지 부부 공동명의인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확인사항은 나의 나이와 보유기간입니다. 만 나이 기준으로 60세, 65세, 70세 중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집을 5년, 10년, 15년 이상 보유했는지 확인하세요. 네 번째로 공동명의이신 경우에는 2가지 방식을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각자 납세 의무자로 하는 방식과 한 명을 납세 의무자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공시가격, 나이, 보유기간을 넣어서 계산해 보셔야 어느 쪽이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비교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부세 미리 계산 기능을 이용하시거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라는 점입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에게 부과됩니다. 만약 집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날짜 전후로 타이밍을 잘 검토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유기간이 5년, 10년, 15년 경계선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기간이 9년 6개월이라면 6개월만 더 지나면 공제율이 20%에서 40%로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실 분들은 조건 4가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1주택자일 것,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종부세 100만 원 초과. 이 4가지를 모두 충족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해결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공시가격 확인, 명예 확인, 나의 나이와 보유기간 확인, 이 3가지를 먼저 하세요. 공동명의이신 분은 두 방식을 비교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납부가 부담스러우신 분은 납부유예 조건을 체크해 보세요.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부세는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 부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주택자 기준입니다. 둘째, 나이에 따른 고령자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입니다. 셋째,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입니다. 넷째, 이 두 공제를 합산하면 최대 8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납부유예 제도를 통해 조건이 되시는 분은 나중에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1주택자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종부세 100만 원. 초과 이 4가지 조건입니다. 여섯째, 2026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지분율과 상관없이 부부 합의로 납세 의무자를 한 명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꼭 기억하실 핵심 2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하나, 나이가 많을수록 집을 오래 보유하실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80%까지입니다. 둘, 공동명의이신 분들은 2026년에 새로 생긴 납세 의무자 선택권을 꼭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내 나이와 보유기간만 확인하셔도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윤곽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는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부세 미리 계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헷갈리셨던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쉽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집 한 채 가지고 종부세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내용 함께 나눠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